다음에는 반복문에 해당되는 포루프, 포루프를 구현하는 포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포 스테이트먼트는 루프 카운터를 사용해서 블록을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루프 카운터 제어는 초기화 값, 루프 카운터를 초기화하고 그쪽 루프 카운터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한번 실행할 때마다 루프 카운터를 어떻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건지 이것들을 정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루프 카운터는 초기화, 조건 변식, 증감식 이 세 개의 파트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됩니다. 초기화 값은 루프 카운터의 초기 값을 설정하고, 조건 변식은 루프 카운터가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 판단 결과가 참이면은 블록을 반복 실행하고, 거짓이면 블록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증감식은 루프 카운터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 초기화나 조건 표현식, 증감식은 모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다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루프가 무한 반복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루프 카운터는 for 문 안에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텍스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초기화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고요. 테스트 익스프레션 조건 표현식이 있고요. 다시 세미콜론이 있고 이 증감식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괄호로 감싸고 그 키워드로 포루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어야 될 문장은 이와 같이 블락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블락을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걸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요, 초기화 값을 이 초기화 문장을 사용해서 루프 카운터를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 카운터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즉 조건 표현식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하면은 그 루프 바디를 실행하고, 이 바디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루프 카운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루프 카운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이 방식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다시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 조건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조건을 테스트해서 그 조건이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이게 루프를 반복할 건지 아니면 루프를 빠져나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은요, 이와 같이 그 루프 카운터가 i라는 루프 카운터가 있고요. 초기 값이 0이고요. 이 값이 10보다 작게 되면은 이 루프 바디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인크리먼트 바이 1이죠. 하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있고요. 이것서 그다음 두 번째 구조는 여기 같이 루프 카운트를 이 포문 안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인티저 i에서 루프 카운트를 여기서 선언하는 거죠. 이 i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for 안에다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하고 j를 두 개를 변수를 선언해서 이 중에서 i만 사용하는 거죠. 루프 카운트는. 그죠? j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i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밌는 게 여기에 초기화 그 조건문,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증가문이 다 빠져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이 자체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인피니트 루프입니다. 이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있고 뭐 코드도 있고 그런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인피니트 루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무한 루프를 만들 경우에 이와 같은 표현을 쳐서 그 무한 루프를, 즉 무한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자,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에서 이 무한 루프를, 즉 무한 반복되는 이 루프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컨트롤 C에서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자, 샘플 프로그램을 보면은 메인 바디에서
인티저 I 해서 루프 카운트를 선언하고요. 루프 카운트를 이와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또 이 경우는 1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증가시키면 한 10번이 되겠죠. 10번 동안에 이 루프 카운터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신경 써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로프를 어떻게 쓰는지 요건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이 문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블록문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example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계속 더해서 합계를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카운터 이 함수 내에 변수가 넘버하고 카운트하고 썸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화면에 엔터 포지티브 인티저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시켜주고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그 커서 위치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 입력된 숫자는 이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게 %, 마크 어드레스를 의미하는 %, 마크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루프 카운트인 카운트를 사용해서 이 포로프를 수행해야 됩니다. 바디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디가 스테이트먼트가 문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블럭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지만은 리더빌리티를 위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파운드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로 이것은 sum equal sum 플러스 count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파이썬 넘버를 주고 이 루프 카운터가 입력된 숫자보다 적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5라고 하면은 1부터 5까지를 계속해서 더하는 그 기능을 하겠죠. 다 더한 다음에 화면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루프를 제어하는 문장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문, 블럭을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고요. 컨티뉴문은 현재 루프를 빠져나와 다음 루프를 실행하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스텝을 빠져나온 겁니다. 도중에. 고투문은 레이블로 분기하는 브랜치, 그 다음에 점프를 하는 겁니다. 분기라고 하는 건 브랜치나 점프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루프 그 바디, 즉 블럭을 막 열심히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끝나서 다시 조건을 테스트해서 조건이 만족되면 계속 반복 실행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브레이크라는 문장을 써버리면은 브레이크 그 위치에서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와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티뉴는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고 현재 여기까지 실행했다고 하면 그 해당하는 회차의 루프를 생략하고 다음 루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즉 i가 10인 상태에서 쭉 실행하다가 중간에서 여기서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은 10인 루프를 도중에 그만두고 다음 루프인 11번째 루프를 실행하는 겁니다. 현재 루프만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고투문은 이 바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고투 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투를 쓰게 되면은 고투 A 하면은 어딘가에 이 레이블 A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콜론인데 이것이 돼 있고 고투 A 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프를 빠져나와서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정의되어 있는 타겟으로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분기를 브랜치나 점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보면은 이와 같은 루프에서 브레이크 하면은 여기를 빠져나와서 이 다음 문장에는 열로 빠져나게 됩니다. 자, 컨티뉴 하면은 현재 여기까지 실행됐다가 요걸 실행하지 않고 다음 루프를 시작하는 거가 되겠고요. 고투는 이와 같이 고투 PPP 이렇게 하면 어딘가에 PPP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바디 안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은 원래는
이 PPP는 내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PPP가 이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밖에 있는 경우는, 이 내부에 있는 경우는 여기로 이렇게 점프해서 이 부분만 스킵하게 되지만은 밖에 있는 경우는 아예 루프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C에서는 많이 얘기되는 게 이 고투문에 대해서는 고투문을 가급적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프로그램의 실행을 하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투보다는 이런 브레이크나 스테이트먼트 컨티뉴를 사용해서 루프 내용을 컨트롤하기를 바라고, 굳이 이 고투문을 쓸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while 스테이트먼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while 스테이트먼트는 for 루프와 마찬가지로 루프를 코드 블럭을 반복 실행하는 건데요. for 루프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즉, while 문은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을 만족하면은 블럭을 이렇게 실행한다. 이것은 동일하죠. 다만 이 조건 표현식 결과값이 거짓이면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거짓일 때까지 반복을 실행한다. 루프 카운터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루프는 루프 카운터를 해서 이 코드 블럭을 실행하는 횟수를 컨트롤하는 반면에, 이것은 루프 카운터가 없이 이 포루프의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 만족하는 한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이 거짓될 때까지 실행하는 거죠. 이 거짓이 되는 지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프로그램이 되지 않고는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블럭에서 조건 표현식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무한 반복을 하게 된다. 이 얘기는 while 루프에서는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조건 표현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게 true가 되는 한은 계속 반복 실행하기 때문에 바디에서 while 루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컨디션이 만족돼서 이 바디를 실행하게 되죠. 근데 이 만족돼서 실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디 안에서 이 조건을 변경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죠. 계속 참일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한 루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디 안에서 이 조건을 바꿔주는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실행 과정에서 블록의 반복 실행 횟수를 결정하게 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테스트해서 이 조건이 true이면은 루프를 실행하고, 이 루프 안에서 이 조건을 변형을 시켜서 false가 되면은 빠져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for에 비해서 그 신텍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while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조건문이 있고 그 조건문을 실행할 바디 부분이 이와 같이 정의되게 됩니다. 예제를 보면은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와 같이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while 루프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한 계속 실행이 됩니다. 즉, 이거 보면은요, i라는 변수의 초기값을 0으로 세팅해 놓고 i가 10보다 작은지를 계속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i 값을 계속 프린트하고 즉 화면에 출력하고 i 값을 increment by 1 해서 계속 증가시켜야 됩니다. 증가시키게 되면 한 번 돌 때마다 하나씩 증가가 되겠죠. 결국 10바퀴를 돌면은 10바퀴, 11바퀴 끝에 되면 이게 폴스가 되겠죠. 폴스가 되면 이 루프를 빠져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게 루프 카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없게 되면은 이 값은, 이 초기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이걸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한 루프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루프 카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포루프에서 i = 0 이런 식으로 루프 카운터 선언하고 i가 이와 같이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풀어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루프로 하는 것은 이렇게 while 루프로 치환이 되고, while 루프로 된 것을 포루프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루프를 구현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또 프로그래머의 취향에 따라서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화일 루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화일 루프는 화일 루프입니다. 다만 앞에 두가 붙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화일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 블럭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죠. 근데 두 화일 같은 경우에는 화일이 뒤에 있습니다. 앞에 두가 있고 블럭이 있고 여기 화일이 있습니다. 즉 한 번을 실행한 다음에 조건을 테스트하는 거죠. 최소한 한 번은 이 블럭을 실행한다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화일 루프는 어떤 프로그램 블럭은 한 번은 실행하고 두 번을 실행할지 여러 번 실행할지는 조건에 따라 결정할 경우에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화일 루프는 블럭이 반드시 한 번 실행된다는 점을 대하면 화일 루프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두 화일은 루프 바디가 먼저 있죠. 조건이 나중에 있습니다. 먼저 실행한 다음에 조건을 테스트해서 조건이 폴스이면 빠져나가고 트루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즉 한 번에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죠? 조건을 테스트해서 바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디가 먼저 오고 테스트가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와 같이 두가 있고 블락이 선언되고 화일이 있고 컨디션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화일의 위치가 앞에 있지 않고 밑에 있는 것이죠. 자, 예제는 이와 같습니다. 두가 있고 화일이 있습니다. 이 넘버하고 썸이 있고 이 넘버가 0이 아닌 한 이 루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 넘버는 여기서 프리레프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스캔랩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사용자가 0.0을 입력하게 되면 이게 갖게 돼서 폴트가 돼서 빠져나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빠져나오는 시점을 유저가 결정하게 됩니다. 즉, 루프 카운터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유저가 특정한 입력 패턴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 루프를 빠져나오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한 번은 유저의 입력을 받아야 되는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화일보다는 두 화일을 써서 이렇게 구현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